네, 오늘도 참 다양한 종목들 장 마감까지 핫했습니다. 과연 10위에 어떤 종목들이 위치해 있는지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 코너 함께 해주실 매니저 소개할게요.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바닥을 다지면서 횡보하는 우리 시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네, 오늘 그래도 의미 있는 코스피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근데 사실상 오늘은 IT의 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진짜 오랜만에 다시 한번 8만 전자를 안착을 하면서요. 다시 한번 지수를 강하게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도 장중에 3.4% 이상의 아주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사실상 오늘 시총 상위 IT 종목들의 수급이 좀 쏠리면서 사실상 중소형 IT 종목들의 반등은 좀 크진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수급이 좀 분산이 되면서 시장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 상승 대비해서 하락한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았어요. 그래서 IT 섹터가 전일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시장의 상승을 견인했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IT 섹터가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와줬고, 특히 시총 상위 또 그리고 코스피 1위 종목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하게 좀 반등 흐름이 나와주면서 오늘 시장의 상승을 견인했다. 다만 여전히 지금 중앙권 증시의 변동성이 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휴가 시즌이다 보니까 시장의 어떤 매수세가 조금 실종된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어떤 수급적인 요인과 약간의 악재에도 시장이 장중에 좀 크게 한번 출렁거리면서 종목들의 변동성이 여전히 확대되고 있는데, 지난주와 또 이번 주가 이제 휴가 시즌 막바지고 가장 피크이기 때문에 이번 주만 좀 지나고 나면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수급이 좀 유입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최근에 초대형 IPO 청약이 계속해서 연이 이어지면서 카카오뱅크 또 크래프톤까지 이어지면서 뭐 기관과 또 개인의 수급이 시장에 계속해서 매수세가 좀 실종된 부분들도 시장이 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 자체도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연초에는 거의 25조 이상이었는데 현재는 지금 11조, 지금 10조 밑으로 좀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 좀 매수세가 실종됐지만 다음 주부터 또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의 의미 있는 상승으로 인해서 서서히 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 왜냐하면 여전히 증시 대기 자금이 풍부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한 70조인데요. 지금 이번 달 들어서 60조로 좀 내려오긴 했지만은 뭐 CMA 계좌라든지 뭐 MF 계좌를 통해서 증시 대기자금 다 포함한다고 했을 때는 한 250조 규모의 또 이제 풍부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을 찾고 휴가 시즌이 지나고 나면은 서서히 저가 매수세가 시장에도 많은 부분 유입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증시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지만요. 서서히 증시에 또 이제 유동성이 풍부하게 공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어떤 방향에 대한 어떤 고민보다는 오히려 지금 최근 들어서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면서 조정이 나왔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오히려 저가 매수의 찬스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으니까요. 그 IT 또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좀 크게 조정이 나왔던 종목들, 과대납폭 나왔던 종목들 위주로 저점 매수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의미 있는 상승 보여줬고 대기 자금이 점점 더 풍부해질 예정이니까 그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으셔도 된다.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로 삼으시면 된다라고 짚어주셨네요. 네, 그러면 이 종목이 수상하다 코인스탑 오늘도 출발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지난주 매니저 적중률 먼저 확인해 봐야겠죠. 네, 90% 늘 좋은 적중률 기록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대단한 적중률 제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오늘 핫했던 키워드 10위까지 먼저 열어보고 종목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먼저 열어주세요. 네, 반도체 대장 오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모두 괄목할 만한 상승 탄력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SMR이 오랜만에 2위에 자리하고 있는데 요즘 원전 관련주들 힘을 좀 못 쓰고 있는 요즘입니다. CMO가 3위, 메타버스가 4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분 매각과 관련해서 핫한 테마가 5위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발 악재에 대해서 제가 오프닝에 말씀드렸는데 게임주 오늘 일제히 내렸습니다. 6위, 철강주도 함께 내리면서 7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경협주 오늘 오르는 종목들 핫했습니다. 8위, 정책주 9위, 2차 전지가 10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종목들이 인기 검색 상위를 점철했을지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무려 3% 가까이 올라주면서 8만 전자 회복을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언제까지 이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수 있겠고요. 두산중공업 요즘 20일선도 꺾여가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괜찮은 종목이라고 몇 달 전만 해도 말을 했는데 저점 매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
SK 바이오사이언스 어제도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가 됐는데 오늘 또 한 번 올라왔습니다. CMO 이슈뿐만 아니라 자체 개발 중인 백신에 대해서 임상까지 모멘텀 확보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맥스트 오늘 상한가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따 상상상에 성공을 했는데 오늘 또 한 번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SMCNC 역시 오늘 상한가 도달을 하면서 과연 어떤 기업의 손에 이 SM이 넘어갈지에 대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고요. 펄어비스 게임주 내에서 좀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오늘 카카오 게임주도 내리는 모습 보였죠. 현대제철 5%가량 빠졌고 조비는 오늘 경협주 내에서 핫했습니다. 8.48% 올라섰고요. 범양건영 12%대, 에코프로비엠은 2.2% 상승하면서 코스닥 시총 2위에 위치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 종목 한 종목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좀 연일 상승하고 있죠. 광복절이 다가오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광복절 특별 사면 이야기가 재계에서 나오고 있고 아니다, 가석방을 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일단 가석방이든 사면이든 어떻게든 삼성전자의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제기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의 턴어라운드, 주가 턴어라운드가 계속해서 하반기에 기대감 실어지고 있는데 내일장 삼성전자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일단 뭐 삼성전자는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정말 의미 있는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2.65%밖에 상승이 안 나왔는데 마치 장대 한봉처럼 강한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네. 8만 원을 안착해서 81,400원에 안착을 했는데 일단 가장 상승이 컸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인텔보다 2분기 실적이 인텔보다 이제 반도체 매출 부분에서 197억 달러,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는 196억 달러로 인텔의 어떤 매출을 뛰어넘었다라는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텔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의 어떤 매출이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위치해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주력이 아직까지는 또 메모리 반도체 쪽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의 어떤 원가 자체가 워낙에 낮기 때문에 어떤 이제 인텔보다 3년 만에 또 앞서는 매출이 나왔고 3년 만에 다시 한번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1위를 탈환하면서 오늘 81,000원으로 안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상승으로 다시 한번 오늘 시장의 상승을 견인했는데 앞으로도 좀 추가적인 모멘텀도 굉장히 많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연일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IT 섹터들이 좀 숨고르기 장세,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왔는데 오랜만에 좀 삼성전자가 좀 강하게 반등 흐름이 나와주면서 앞으로 좀 이재용 부회장의 또 사면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9일 날 이제 법무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어떤 이제 사면 승인 여부가 발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9일 날 이제 또 국민의 70% 정도가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또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에 사면이 되었을 때 삼성전자의 부사장도 이제 언급했던 만큼 앞으로 이제 많은 산업에 또 이제 M&A 인수합병을 본격화한다고 했고요. 다시 한번 또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까지 본격적으로 투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오히려 좀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고 오늘 좀 외국인 매수세가 오랜만에 유입이 됐어요. 최근에 기관 매수세로 그나마 삼성전자의 어떤 하방 경직을 좀 보여줬었는데 오늘 외국인 매수세까지 같이 동참을 하면서 오늘 강력한 상승이 나와줬고 추가적으로도 또 중장기적으로도 상승 여력 충분하다는 판단에요. 고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기분 좋은 빨간불 켜주셨습니다.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 제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오늘 내리면서 좀 보유자분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던 두산중공업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원전과 관련해서 정책적으로도 엮여 있고 대선을 앞두고 이 정책주 움직이면서 원전주터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아직은 남아있는 상황인데 계속 꺾이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내일은 좀 오를 수 있을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두산중공업도요. 고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네. 이제 원전 관련 종목들이 연이어 좀 급락 시세가 연출되고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다만 최근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또 특히 소형 모듈 원전이 다시 한번 또 이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면서 최근에 원전 관련 종목들이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원전 섹터들이 조정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종목별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폭염이라든지 또 신재생 에너지 좀 확대에 따라서 최근에 세계 석탄 대란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원전에 우리가 의존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이제 보고서가 계속 좀 나와주고 있는 상태인데 원전 섹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올 하반기까지 정부 정책으로 또는 그리고 어떤 차기 대권 후보자들의 어떤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야권 대권 후보자 주자들의 어떤 원전 관련된 정책들이 세부적인 정책들이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좀 대표적인 이제 원전 관련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 대비해가지고 거의 뭐 3배 이상의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준 이후에 약간 최근 들어서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지만은 여전히 이제 원전 섹터에 대해서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이제 정부 정책 또 정부에서도 탈원전에서 이제 원전 폐기 쪽으로 정책 기조가 좀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고 또 그리고 차기 대권 후보자들의 어떤 세부적인 정책들이 나왔을 때 두산중공업도 추가적인 반등 흐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자체가 전반적인 종목들이 조정이 나와줬고요. 또 시총 상위 IT 종목들 위주로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만 좀 반등이 나왔고 코스닥도 저점을 잡아줬는데 그 외에 어떤 정책과 정치 인물주들이 대부분 조정 흐름이 나와주면서 두산중공업도 오늘 좀 낙폭이 나왔었지만 내일은 어느 정도의 좀 기술적 반등 흐름이 나와줄 수 있고 또 중장기적으로도 어느 정도 25,000원까지는 다시 한번 추가적인 반등 흐름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에요.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중공업 일단 바닥을 좀 다진 거라고 봐도 될까요?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조금 더 관망세를 보이다가 좀 접근하는 방편이 나을까요? 그것도 좋고 최근에 근데 뭐 원전 관련 섹터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들의 좀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요. 최근에 지난주부터 시장 약세로 인해서 웬만한 종목들이 한 10% 이상의 조정 흐름 나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신이 아닌 이상 그 누구도 그 바닥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 원전 섹터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긍정적인 전망도 많고 최근에 정부에서도 최근에 이제 원전 관련된 또 이제 재생에너지 사업부를 새롭게 신설을 한 만큼 원전 관련된 정책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어떤 종목들을 들어갈 때 꼭 이제 한 번에 매수하기보다는요. 좀 분할 매수 관점은 최근에는 뭐 선택이 아니라 뭐 필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오히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가 충분히 조정이 나온 상태에서 조정식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는 가장 또 강력한 또 대장주이기도 하니까요. 추가적인 반등 가능하고 그동안 또 워낙에 강력하게 상승이 나와줬고 거의 바닥 대비 3배 이상 상승이 나와준 상태에서의 조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차익 매물이 당분간은 좀 출회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전 관련주 전망 상당히 긍정적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에 들어간 맥스트 살펴볼게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후에 상상상을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그 급등에 대한 부담으로 조금 내렸다 다시 상한가를 가는 그러한 멋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통 좀 따상 이상을 기록한 종목들이 많이 좀 차익 물량이 출회되기가 마련인데 지금 공모가 얼마나 위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당장 내일 고일까요? 아니면 스탑일까요? 네, 일단 맥스트도요.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맥스트가 최근에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요. 맥스트가 이렇게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여전히 이제 그 메타버스 관련된 섹터의 긍정적인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장하자마자 상상상을 기록해서 이틀 좀 조정이 나와준 상태에서 오늘 다시 한번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 설립된 기업이고요. 또 AR, 진간현실 관련해서 원천 기술을 좀 보유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좀 주도하고 있는 또 확장현실 관련해서도 그 프로젝트 주관사이기도 하고 또 국내 유일의 AR 앱을 만들 수 있는 AR 플랫폼 업체 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게임 관련 종목들이 이제 메타버스 관련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좀 큰 상승이 나와줬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지만은 최근에 또 중국의 또 게임 업체들의 또 규제로 인해서 게임 관련 종목들이 큰 폭의 조정이 나왔고 실질적인 메타버스 안에서 AR 또 VR 또 SR 또 그리고 얼굴 인식 또 영상 인식 관련해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좀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알체라는 종목도 좀 크게 한번 반등이 나왔다가 또 이제 기업에서 또 메타버스 기업이 아니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한번 조정이 나와주기도 했는데 맥스트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 대표 수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타버스가 앞으로는 어떤 게임에 국한된 게 아니라요. 산업 전방위적으로 메타버스가 이제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4차 산업의 가장 핵심이 제가 메타버스로 말씀드렸던 만큼 맥스트는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신규 매수의 관점은 지금은 조금 이제 상한가가 들어간 자리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조정이 나온 상태에서 접근이 유효하고 기보유자의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고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맥스트 깔끔하게 고라고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빠르게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 간 두 종목 다 살펴볼게요. SM, CNC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SM, CNC뿐만 아니라 SM 또 SM 라이프 디자인도 모두 상승 탄력 강하게 연출을 했는데요. SM의 지분 인수전에 뭐 하이브, 카카오가 참여한다 해서 주목을 받았는데 CJ그룹까지 이제 참여한다는 소식이 돌면서 핫했습니다. 내일장 상승일까요? 아니면 하락일까요? 네, SM, CNC도 제가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SM, CNC 같은 경우는 카카오에서 이제 SN그룹을 인수한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아직까지 이제 SN그룹 자체에서 부정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 내에 확정이 됐을 때 다시 한번 공시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또 카카오뿐만 아니라 이제 CJ그룹까지 다시 한번 SN그룹을 인수전에 뛰어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좀 상한가에 안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SN라이프 디자인뿐만 아니라 또 키스트 또 그리고 SN까지도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좀 오늘 같은 시장에서 반등 흐름이 나와줬는데 당분간은 이제 SM 어떤 인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지난달 23일 날 이제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달 중순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카카오 그리고 또 CJ 그룹의 어떤 인수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요. 단기적으로 고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고다라고 외쳐주셨습니다. 네, 알겠고요. 그러면 다음 종목도 넘어가 볼 텐데 오늘 핫했던 경협주도 한 가지 짚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위에 위치한 조비 한번 살펴볼게요. 통일부가 남북 간 연락통신선을 복원한 데 이어서 식량을 이제 직접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경협주들 상당히 핫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이 비료 수출을 이제 막는다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오늘 오히려 국내 종목들이 수혜를 입어갔는데 내일도 상승일까요? 아니면 하락일까요? 네, 일단 조비도요. 고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비는 대표적인 인도적 지원 관련, 인도 지원 관련해서 가장 대표 수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었고 오늘 조비의 어떤 상승 여력을 봤을 때 남북 경협주, 대북주 중에서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북한에서 일단 지금 비료 또 그리고 또 이제 곡물 부족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전시에 쓰이는 이제 비축미까지 공급한다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에서 발표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오늘 비료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좀 크게 상승이 나와줬고 최근 들어서 인도적 지원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그래서 남북 정상 간의 어떤 회담이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남북 간에 만나서 유엔 제재나 또 미국 제재안은 지금 막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남북 경협 사업으로 이어지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유엔 제재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인도적 지원 또 이제 방역 물품 보급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비료 또 농업 물자들을 북한에 보내는 인도적 지원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고 최근에 김여정 어떤 발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판을 엎겠다라는 발언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앞으로 이제 그 남북 정상 간의 친서 요구가 계속해서 올해만 10차례 이상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북 경협 섹터는 관심 있게 보고 그 안에서 인도적 지원 관련 종목들은 꾸준히 관심 있게 보자는 의미에서 고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비에 대해서 빠르게 질문 한 가지만 드릴게요. 요즘 좀 폭염이 조금 잦아드는 느낌이에요. 바깥 온도가 조금씩 좀 낮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좀 곡물 가격이 다시 좀 내려오는 단계에 접어들지 않을까? 여름 날씨로 인해서 좀 곡물이 가격이 상승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주가가 악재를 없거나 아니면 상승폭이 좀 줄거나 이런 일은 없을까요? 네, 일단 뭐 이제 국제 곡물 가격이 이제 이상 기후로 인해서 연이에 좀 상승 흐름이 나와줬던 부분인데 사실 이제 국제 곡물 가격이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 세계적인 글로벌 문제이고 최근에 국제 곡물 가격이 상승이 나왔던 이유 같은 경우도 일단 미국 내 어떤 이제 폭염으로 인해서 국제 곡물 가격이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에서 어떤 날씨가 이제 폭염이 조금 잦아
달라든다고 하더라도 이제 국제 곡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좀 제한적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뭐 조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아직까지는 무게 중심 자체가 국제 곡물 가격보다는 오히려 인도적 지원 또 대북주 쪽으로 이제 많이 무게 중심이 쏠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비 같은 경우는 남북 경협의 어떤 이제 대화,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왔을 때 가장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주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조비까지 이렇게 만나봤고요. 그러면 나머지 종목들 의견 한 번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펄어비스만 스탑이고요. 나머진 다 고네요. 그럼 이 종목들 중에서 베스트를 꼽자면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 중에서는 이제 정책주인 이제 범양건영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범양건영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어떻게 보면 기본 주택 관련해서 최대 수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 주택은 사실상 이제 기본 소득과 더불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가 균형 발전 그리고 공정 경제 관련해서 가장 대표 수혜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주택에서 일성건설과 함께 범양건영이 가장 대표 수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치 인물주들은 이제 윤곽이 나온 상태에서 앞으로 이제 차기 대권이 3월 9일, 앞으로 이제 7개월 안팎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정책 관련 종목들 관심 있게 보자는 의미에서 범양건영을 제가 탑픽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 그러면 어떻게 설정을 해볼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뭐 범양건영 같은 경우는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요. 아까 12% 정도의 상승 마감으로 이제 끝났는데 직전 고점 부근대를 제가 이제 1차 목표가로 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9,000원 라인대, 오늘의 고가 라인대 9,000원을 1차 목표가로 설정해 주시고 돌파 시에 9,9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대는 7,200원 라인대를 말씀드릴 텐데요. 최근에 종목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좀 확대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7,6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범양건영 탑픽으로 꼽아주시면서 목표가 9,000원 선 제시해 주셨네요. 네, 오늘 코엔스탑은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